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는데 대한민국은 수상하다? 뭘 두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질화 갈륨 반도체, 쉽게 말하면 한국 특허수예요. 이게 질화 갈륨 반도체라는 게 차세대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특허 건수가 3건. 와, 충격적입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에요. 좀 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중국은 182건입니다. 미국도 42건이고요. 일본은 39건이고요. 대만은 18건. 인도도 4건인데 대한민국 3건이에요. 올 1분기만 보고 있으면요. 중국은 대한민국의 60배입니다. 60배. 일본은 대한민국의 13배고요. 13배. 이게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수준에서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반기 실적은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상반기 실적은. 도대체가 저는 나라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히는가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어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발휘돼야 될 부서들이 안 움직인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뭘 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지금 각 부처 중에 말입니다. 뭐 여성가족부는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복지부동이 심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지 보셨죠? 고용노동부 계속 똥볼만 계속 차잖아요. 그죠? 똥볼만. 이게 뭐 주 52시간제는 물 건너갔고요. 주유수당은 폐지할 기색이 안 보이고요. 도대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고통을 준다는 근로기준법을 4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이게 도입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뭘 크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부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 산업부에서 할 일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죠? 그냥 장관직을 누리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대통령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다루겠다. 그리고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인력 양성을 하겠다. 여기에다가 핵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특허 건수 아니겠습니까? 특허 건수가 3건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지금 반도체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타깝게 거지없죠. 진짜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화 갈륨 반도체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화 갈륨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0배 빠르고요.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말입니다. 에너지 소모량은 40%가 줍니다. 전력의 밀도는 3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통신, 드론, 로봇 등에 활용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미래 시장, 미래 반도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를 등한시 여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시장은 엄청 커질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질화 갈륨 반도체는요. 2022년에 시장 규모가 2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8년 후가 되면요. 296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10배가 넘게 성장합니다. 10배가 넘게. 마찬가지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반도체도 당연히 차세대 반도체고요. 이것도 2020년에 18억 9천만 달러가 이게 2030년이 되면 8년 후가 되면 103억 9천만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시장에서는요.
K반도체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기술에서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도대체 반도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는데 인도의 4건보다도 못한 3건의 특허 건수를 냈다는 것, 중국에 대비해 보면 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보니 야 앞으로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기업에도 있고 기관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움직여야 될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 시장은요 그냥 그렇게 굴러간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굴러간다는 말이 그게 굉장히 나쁜 이야기잖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하고요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이 나는 것은요 탈원전이 친원전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인세 1% 낮춘 것, 뭐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거는 같지 않고요. 뭔가 변한 게 없어요. 1년 하고도 지금 8월 7일이니까 적어도 3개월가량 지났잖아. 1년 3개월.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죽했으면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이 수상하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차세대 반도체 지금 투자해도 늦습니다. 기술 격차가요 여러분 20년이 난다고요. 20년. 기술 격차가 20년이 나면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반도체 최악의 수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야, 제가 삼성전자를 한 주씩 계속 저축을 해 가는데 뭐 내려가기만 하면 한 주씩 저축하거든요. 과연 내가 계속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 지금 고사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현장의 어떤 반응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현장에서 일어나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죠 뭐. 그러면 기업이 더 뛸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기업이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보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경제를 잘 활용해서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거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경제, 제가 매일경제 미디어그룹 출신이잖아요. 매일경제 미디어그룹의 사시가 경제보국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요. 야,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경제만이 우리 국민에게는 큰 희망이라는 거 언론사에 일하면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것 저는 반드시 명심하고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로남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림하지 말고요. 누리지 말고요. 현장을 찾아가라.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